짜자자잔. 아, 무슨 준영이에요? 아, 이준영 이준영. 좋아. 자, 보자. SCH. 자, 동영 준비됐어요? 네. 뭐예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했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제 S 캐릭터라고 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제 S 캐릭터라고 하는 녀석의 이제 속성이, 그러니까 S 캐릭터가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였다. 기억나죠? 기억나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타가 뭐였어요? 시타가 결합각. 그렇지, 결합각이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그 분자들에서는 이 결합각이 만약에 커진다. 결합각이 커진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S 캐릭터도 같이 커진다. 이런 속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후 기억나요? 어제 했었죠, 그렇죠? 그렇지. 동영 어제 뭐 했어요? 집에서 영상 넣었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제 다 썼죠? 네. 그렇지. 동영이는 집이 어딘데요? 저 마산. 마산. 어. 그럼 훌떡 오면 되잖아. 버스 타고 오면 되잖아. 네. 그래. 왜 안 왔어요? 그냥 집에서. 집에서 보기 편하니까? 네. 그렇지. 그래. 내가 찍은 거는 바로 보기 편하지 않아, 또. 맞아요. 저는 그렇지. 영상이 제일 좋습니다. 진짜 동영 진짜. 동영이를 위해서 영상을 허접하게 찍어야 되나? 진짜. 그래,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결합각이 커지면 S 캐릭터가 커진다. 이거 어제 얘기했었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통 안정하다 라고 하는 어떤 분자 구조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뭐 어떤 구조가 안정하다,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럼 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뭐냐면 실험적 사실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경향성이 하나가 있냐면, 자, 어디까지나 이것도 이제 보통이에요. 보통. 보통이니까 발레도 많고 아닌 애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떤 큰 경향성이 있냐면 요거. 극성이 커질수록 결합력이 좀 세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물론 무극성 결합인데 뎁다 센 애도 있긴 있는데 보통 상황이 비슷하다면은 극성이 커질수록 결합력이 조금 더 커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동일한 단일결합이죠.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 구조가 그 기본적으로 비슷한 거지, 그렇죠? 그럴 때 수소라고 하면 얘는 전형적인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수소 결합이라고 하면 전형적인 무극성 결합이죠. 동일한 것들끼리 결합해 있기 때문에 뭐 부분 전하가 어디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에 비해서 HF는 전형적인 뭐가 됩니까? 전형적인 극성 결합이 된다, 이런 말이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요 값들이 누구냐?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 영어로? 본딩 에너지. 결합 에너지 영어로 본드 에너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로 단어로 쓰자면 BE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쓴단 말이에요. 본드 에너지. 그러면 그 결합 에너지가 지금 이 경우, 자, 어디가 조금 더 커요? 어디가 조금 더 커요? 이쪽이 조금 더 크죠? 네. 그죠? 요 현상을 얘기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라고 이제 말을 만들어 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 어떤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전기 음성도가, 자, 그 전기 음성도를 앞으로 기호, 짜잔,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요? 그리스 알파벳 카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네. 전기 음성도 기호는 앞으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결합 전자 일부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수소하고 플러린 사이에 결합전자가 있잖아. 결합전자. 이 결합전자가 수소 쪽으로 끌리겠어? 플러린 쪽으로 끌리겠어? 수소 쪽으로 끌리겠어? 플러린 쪽으로 끌리겠어? 당연히 플러린 쪽으로 끌리겠지. 왜? 얘가 뭐가 더 크니까?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핵과 결합전자 사이의 인력, 이게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작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끌리니까 인력이 커진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상황이 비슷하다면 웬만하면 극성을 갖는 쪽으로 결합들이 형성이 된다, 이런 말인 거지. 알겠죠? 그런 경향성이 있다. 알겠죠?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경향성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벤트 띠오리도 아니고 벤트 로도 아니고 벤트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룰은 어떤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냥 이런 경향성은 또 사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몇몇 실험 데이터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걸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벤트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시그마 결합. 그럼 이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수리적 방법이 뭐라고 했었죠? 시그마 결합을 표현하는 수리적 방식? 바로 저번 시간부터 계속 하고 있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우리말 번역? 혼성화. 그래서 혼성화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시그마 결합을 설명을 했지요. 기억납니까? 그런데 그 혼성화를 언급하다 보면 무슨 개념이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여기에 S 캐릭터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 S 캐릭터라고 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 시그마 결합의 무엇과 같다? 전기 음성도다. 그걸 대변해 주는 게 S 캐릭터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연결을 지으면 어떤 결합 주변의 결합각이 커지면 뭐도 커지고 S 캐릭터도 커지고, 그리고 동시에 그 결합의 뭐 당연히 시그마 결합이겠죠. 전기 음성도도 같이 커진다 라는 게 어제까지의 가장 중요한 결과였죠. 이 내용을 꼭 기억해야 돼서 어제는 막 구체적인 예도 들고 막 그랬었잖아. 시우 기억나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시그마 결합에 S 캐릭터가 크다는 얘기는 그 S 캐릭터가 큰 결합의 전기 음성도 역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커진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 S 캐릭터와 전기 음성도가 큰 결합에는 기존 전기 음성도가 어떤 원자가 결합한다? 작은 원자가 결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역으로 어떤 결합의 S 캐릭터나 전기 음성도가 작은 결합에는 기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붙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치환기라는 말을 썼는데 치환기라는 말 대신에 뭐 원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도나 레슬링 같은 이런 그래플링 격투기를 배운 적 있나요? 아니요. 재우 있대요. 이거 재우 어떤 거 배웠어요? 진짜 잠깐 보는 방송. 진짜요? 좋아. 나도 사실 좀 길게 배웠으면 했는데 하루 배워봤거든요. 하루? 유도를 하루 배워봤거든요. 아 맞다. 네. 그때가
네, 그것도 언제 배웠었냐면 해군사관학교 있을 때 해군사관학교에 그때 화학과 교수로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사관학교라는 건 알죠? 사관학교. 네. 그래서 사관생도들은 그 4년 내내 자기가 선택한 무예를 하나씩 꼭 그 익혀야 돼요. 자기가 선택한 무예. 그래서 보통 뭐 고르겠어요? 태권도, 유도 이런 거, 복싱 이런 거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내내 사관생도들은 체력 단련 겸해서 그런 무예들을 거의 검은띠까지 딸 수 있게 4년 내내 그런 거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야. 뭐 검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태권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유도도 있고 뭐 그래.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럼 당연히 사관학교는 국립대잖아. 사관학교는 국립대거든요. 이게 사관학교는 기본적으로 좋은 대학교야. 그러면 거기 교수진도 괜찮은 사람들이겠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계시는 유도나 태권도 사범님들은 다 국가대표들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국가대표. 그래갖고 그 유도 사범님이 그때 유도 사범님이 키가 얘만해. 키가 얘만한데 체중이 한 100kg 가까이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 참 이만해. 진짜 이만해. 사람이 무슨 분 알겠어요? 뭐 네, 맞아. 예, 그분 같아. 그래서 근데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엄청 멋있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셨거든. 나보다 내가 그때 뭐 30살 29살 이럴 때니까 그분 한 40대 된 아저씨인데 피지컬이 엄청 좋으셨어. 근데 그분이 아시안 게임 나가서 동메달까지 따신 분이야. 아시안 게임에서 유도 동메달이면요 인간 괴물이에요. 인간 괴물. 예, 그런 사람들 잘못 만나면 죽어 막.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유도 이제 사범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맨날 체육관 지나가다가 그 생도들이 막 이렇게 확 하는 거 보고 신기해가지고 사범님 저 교수님 저도 하루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같이 생도들이랑 같이 하시지요 교수님. 그래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날로 이제 유도 도복에 딱 받고 흰띠 딱 메고 해봤거든요. 와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 초등학교 때 난 태권도는 해봤거든요. 태권도는 한 2, 3년 해봤는데 태권도 같은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이거는요 아파요. 실제로 이렇게 발로 탁탁 맞으면 아프지. 아프지. 그리고 뭐 어떻게든 하다가 이렇게 뭐 얼굴에도 수술 맞으면 기분은 나쁘고. 근데 있잖아요. 유도는 안 아파요. 안 아파. 이게 뭐 그러니까 물론 유도가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작정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초보자를 가르쳐 줄 때는요 되게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딱 정확하게 맞고 사람을 매트에다가 탁 맺히거든요. 매트에다가 탁 맺히면은 그걸 이제 그 뭐냐면 기술자가 딱 맺힐 때 안전하게 떨어지도록 탁 도와줘요. 그럼 이제 몸이 탁 떨어지면서 배운 대로 낙법을 탁 하잖아요. 낙법을 탁 하면 온 몸에 있잖아요. 그 땅에 매트에 탁 닿으면서 이렇게 탁 오는 게 충격이 싹 오면서 마사지 받는 기분이잖아요. 마사지 받는 기분. 마사지 받을 때 이렇게 꼭꼭꼭 해주면 기분 좋잖아. 온몸에 마사지가 되는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뭐냐면 그 사범님이 탁 바닥에 맺혀주시는데 그때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범님 이게 하나도 안 아프고 이렇게 좋죠. 그러니까 원래 유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합이 잘 맞아서 서로 배려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기분 좋게 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군요 해가지고 하루 배웠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낙법이 잘 안 되잖아? 그럼 아파요. 신기해. 진짜 신기해. 낙법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디가 진짜 아파. 와. 그러니까 그 아픈 걸 피하려고 내가 낙법을 딱 하는 거지. 그러면 제대로 딱 하잖아? 되게 기분 좋아. 그게 있어. 근데 그걸 내가 그때 내가 막 논문도 쓰고 이러는지라 길게 못 배우고 딸랑 하루 배워가지고 내가 뭐 얘기 못 하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그런 그 격투기 한번 배워봐요. 이게 되게 좋아. 하여튼 그때 기억이 참 좋은데. 근데 내가 갑자기 여기 얘기를 왜 하느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육체적으로 위협하려고 해. 그래서 누가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초보자들은 어떻게 뭐 왜 그러세요? 같이 밀잖아. 네. 근데 유도나 레슬링 격투가든 어떻게? 뭐 누가 막 밀고 오면 딱 있다가 밀고 오는 걸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밀고 오는 걸 오히려 당기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퓨 날아간다고. 역으로 상대가 나를 자꾸 땡기면 나도 버티는 게 아니라 땡기면 내가 같이 밀어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효과가 엄청나게 강해지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기 음성도가 커요. S 캐릭터가 커요. 네. 그럼 얘는 결합 전자쌍을 끌어들이려고 하겠어요? 밀려고 하겠어요? 전기 음성도가 큰 애는. 결합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려고 하겠죠. 그럼 전자쌍을 끌려고 하니까 붙어있는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작을수록 전자쌍이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쉽게 끌릴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잘 나타나겠어요? 극성이 더 효율적으로 나타나겠죠. 반대는 반대고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격투기에서 기술자들이 힘을 쓰는 것과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경험을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벤트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앞선 얘기들 다 까먹고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많은 분자 구조들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안정성뿐 아니라 반응성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요. 굉장히 똘똘한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S 캐릭터가 뭔지, 그 전에 혼성 오비탈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 되면 더 폭넓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는 혼성화, S 캐릭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요걸 가지고 이제 분자 구조의 어떤 특징들을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한다 이런 말이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기 음성도가 큰 쪽에는 전기 음성도가 뭐한 애가 결합한다? 작은 애가 결합한다. 전기 음성도가 작은 쪽에는 전기 음성도가 큰 게 결합한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몇몇 예시들을 설명해 볼 거예요. 몇몇 예시들을. 자, 이 예시들이 아주 이제 쇼킹 방킹하기 재밌는 애들이 많아. 자, 뭐가 있느냐? 우선 첫 번째. 짜자자잔. 첫 번째. 자. 짜잔. 자, 이 녀석 이름은? CH4. 바로 메테인이죠, 메테인. 자, 메테인에서 이 결합각은? 메테인에서 결합각은? 그 유명한 109.5도. 알겠죠? 자, 이건데, 여기서 따란. 자, 보이시죠? 따란 따란. 그러면 이때 이렇게 메테인이 돼버리면 모든 결합각이 어떻게 돼? 모든 결합각이 같아지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라도 바뀌면요, 이제 모든 결합각이 같을까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져 버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때 여기서 짜잔, 이 각도를 시타1 그리고 이 각도를 시타2라고 해보자.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이 시타1, 시타2 대수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대수 비교요. 그리고 109.5도까지 이 세 개의 각도에 대한 대수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을까요? CL 전기 운송도. 세타가 제일 작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을까요? 세타 1이 제일 크고 세타 2가 제일 작을 것 아, 그렇습니까? 동형스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을까? 세타원이. 세타1이 크다. 좋아, 세타1이 크다. 자, 이제 놀라웠게도 어떻게 되느냐? 시타1 109.5도 시타2 요 사이에 짜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이게 뭐 또 찾아보니 있더라요. 그래서 이제 얘가 108.5도인가 나오고 얘가
110.5도 정도로 나와요. 뭐 숫자를 외울 수는 없죠. 숫자를 외울 수는 없지만 저런 경향성이 있더라. 무슨 말 알겠죠? 방금 이 시타2가 오히려 작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근거는 뭐겠어요? 수소라고 하는 녀석의 원자 반경이 커요, 작아요? 원자 반경이 작기 때문에 VSEPR이 덜 작용해서 여기 각도가 줄어들어도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무슨 말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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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역으로 오호. 무슨 말 알겠죠?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저 벤트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109.5도 뭐 이거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왜 이렇게 대소비가 생기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요 구조에 대해서 자, 여기서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첫 번째는 벤트룰을 적용하지 않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벤트룰 말고도 설명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벤트룰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주 고전적인 고전역학적 방법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전기 음성도 비교를 하면 염소와 탄소와 수소. 자, 전기 음성도가 어디서 어디로 커집니까? 바로 이렇게 되죠. 뭐 나온 김에 한번 써볼까? 자, 염소 전기 음성도 3.1 정도고요. 탄소는 2.55 정도고요. 수소는 2.2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소비가 저래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소에서 탄소로, 탄소에서 염소 쪽으로 결합 전자쌍 일부가 뭐 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탄소 수소 결합 전자쌍은 탄소 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결합 전자쌍은 염소 쪽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다시 한번 표시하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비금친 영역의 전자 밀도가 상승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얘는 얘를 당기고 얘는 얘를 당기잖아요. 무슨 말 되겠죠? 자, 이때 그렇다고 해서 이 전자 밀도가 탄소를 뚫고 염소까지 갈 수 있나요? 이 전자 밀도가 탄소를 뚫고 염소까지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왜냐하면 탄소도 원자핵이 있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원자핵을 뚫고 전자 밀도가 이동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탄소 수소 결합 전자의 일부는 탄소 쪽으로, 탄소 염소 결합 전자의 일부는 염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영역 간에는 전기적인 청력이 발생하겠죠. 맞나요? 네. 왜냐면 이건 전자밀도잖아. 그러면 청력은 강화시키는 게 좋아요? 청력은 약화시키는 게 좋아요? 청력은 약화시켜야 그게 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역 간에 있는 청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기에 있는 시타2가 109.5도보다 더 커지는 것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영역 간의 청력을 줄이려면 이 영역끼리 가까워야 되겠어요? 벌어져야 되겠어요? 이 영역 간에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어떻게 된다? 청력이 줄어들 테니까 이 각도가 오히려 더 원래 각도보다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주먹 하나를 예를 들어서 내 허벅지하고 손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는다고 해서 이 관절 주변에 뭐 특별한 압박감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주먹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으면 이거 아파요. 무슨 말 나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관절 근처에 뭔가 청력이 생기는 게 들어오면 각도를 줄일 수 없어요. 각도를 늘려야 이게 텐션이 줄어든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기음성도적 측면에서 결합전자쌍이 탄소 쪽으로 끌리기 때문에 탄소 주변 결합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논리 구조에서는 벤트룰이나 S캐릭터, 혼성오비탈 이런 얘기 안 했죠. 그렇죠? 안 하고도 사실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벤트룰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오히려 많은 교사들은 이런 식의 그 고전화학적인 설명을 모르고 그냥 벤트룰만 아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설명하면 되게 편하죠. 설명이 그렇죠. 편한데 오히려 이렇게 많은 교사들은 벤트룰을 더 익숙하게 써서 이제 벤트룰을 써가지고 설명을 해볼게.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4. 전기음성도가 염소가 제일 크죠.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염소 쪽의 시그마 결합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그쪽 시그마 결합은 전기음성도가 커야 되겠어요? 전기음성도가 작아야 되겠어요? 자, 염소는 전기음성도가 크잖아요. 염소는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그쪽의 시그마 결합은 전기음성도가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바로 뭐다? 전기음성도와 S 캐릭터가 작아야 합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전기음성도 큰 원자는 S 캐릭터가 작은 쪽으로 결합한다고요. 써놨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그 염소가 결합한 시그마 결합은 S 캐릭터가 작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S 캐릭터가 작다는 얘기는 결합각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결합각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S 캐릭터가 작다는 얘기는 결합각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결합각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 진짜. S 캐릭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결합각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 클 때 커지니까 작을 땐 작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주변 결합각이 뭐 해야 돼?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기준이 되는 결합각이 뭐야? 109.5도지. 그 109.5도보다 그 결합각이 살짝 줄어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역으로 설명이 지금 정확하게 반대 관계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봐봅시다. 수소는 전기음성도 커요, 작아요? 수소는 전기음성도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수소는 전기임 성도가 작으니까 이 결합의 전기임 성도가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커야 돼요. 이 결합의 전기임 성도가 커야 되겠죠. 그럼 결합의 전기임 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결합각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결합각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전기임 성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결합각이 커짐을 의미하죠. 그러면 결합각이 커진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의 설명을 뭐라고 한다? 그걸 벤트 룰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대나. 자, 쓰시고. 자, 쓰시고. 대충 적으니까 마음이 편한데요. 아, 대충 적으면 마음이 편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적으면 마음이 불편한데요? 노트에다가 어. 이쁘게 적으니까 힘들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다다. 자, 이거 됐습니까? 예. 지우란다. 저기 시우다 적었어요? 예. 그래. 좋아. 그럼 이제 요 지운다잉. 요 줄게요. 지운다잉. 지우자. 자, 두 번째는 자,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짜잔. 오호. 얘 이름은? NH3 아미노산. 그건 기호고요. 발음이고요. 바로 얘 이름은? 아미노산. 아미노산이요? 아미노산 아니고 암모니아. 아미노산. 생명배우 나와. 암모니아요. 미스테이크. 암모니아. 그 다음, 짜잔. 보이시죠? 얘 이름은? CH3. 얘 이름은, 뭐라고 그러냐면, 얘 이름은, 포스핀이라고 합니다. 포스핀. 얘는 포스핀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 둘은 우선 이제 기하학적으로 바로 이제 어떤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둘은 아이소 일렉트로닉합니다. 자, 아이소 일렉트로닉이라는 말을 이제 번역은 어떻게 하냐면 등전자 관계 이렇게 이제 번역은 하는데 요거 이제 의미는 뭐냐면은 루이스 구조가 같을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영어 표현으로 이제 아이소 일렉트로닉이라고 쓰고 의미는 양쪽의 루이스 구조가 같다. 그럼 확실히 이 둘은 루이스 구조가 같나요? 같지. 왜냐면 질소하고 인 모두 다 몇 족이니까? 15족이니까 최외각 전자비체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둘은 그 루이스 구조가 같은데 이 둘의 반응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 둘의 반응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우선 냄새. 얘는 무슨 냄새? 얘는 무슨 냄새? 얘는 죽을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 맡으면 이 냄새 맡다가 죽지 않을까? 뭐 그런 악취가 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는 무슨 냄새가 난다? 향수에다 들어가요. 얘는 뭐냐면 아몬드 냄새가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몬드 냄새. 무슨 말 알겠어요? 아몬드 냄새. 자,
그리고 이때 이 녀석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얘는 이제 우선 뭐 잠깐 뭐 있으면 얘는 죽을 것 같은 냄새. 근데 반면에 얘는 아몬드 향기, 뭐 견과류 냄새겠죠. 아몬드 뭐 견과류 같은 냄새가 나겠죠. 그다음 요 놈은 성격이 어떠냐면 약 염기성입니다. 약 염기성. 근데 얘는 염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산도 아닙니다. 염기나 산으로서의 반응성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억지로 강산을 때려 넣으면 강산이 얘랑 결합하긴 하겠지만 그런 반응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 녀석은 뭐라고 할까요? 이 녀석은 이게 독성이라고 할까요? 독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실은 생명체 내에서도 암모니아는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생명체 내에서도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긴 하죠. 근데 이제 암모니아가 독성이 살짝 있어요. 살짝 있기 때문에 몸에서 암모니아를 만들자마자 몸에서는 암모니아를 뭐로 바꿔요? 요소나 요산 이런 형태로 바꾸죠. 그렇죠? 그래서 독성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기 때문에 몸에서 만들어지자마자 요산이나 요소로 바꿔버리죠. 근데 얘는 어떻게 얘는 어느 일정 이상 들이마시면 진짜 죽습니다. 정말 죽습니다. 그래서 왜 저번에 누구 얘기도 했었냐면요. BH3 요 얘기했었죠. 요거. 요거 언제 썼다고요? 그거 세계대전 때. 나치가 그 뭐냐면은 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 학살할 때 이 보레인 가스 썼다고 했었죠. 그때 같이 썼던 게 얘입니다. 얘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져 있었던 독극물이라고 하는 독극물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다 썼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서 봐봐. 이거 들이마시면 죽잖아, 그치? 들으면 죽거든요. 근데 아몬드 냄새가 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죽기 전에 말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서히 죽여가면서 물어봤겠죠. 무슨 냄새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이 데이터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글로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데이터 하나하나에 피가 묻어 있는 경우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동영 기분이 어때요? 상당히 슬프죠.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하여튼 그렇다. 여하튼. 그러면 여기 놀라웠게도 이 둘은 루이스 구조가 동일한데 왜 이런 성격적 차이가 있겠느냐? 신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벤트룰로 설명한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벤트룰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아주 중요한 문제겠어요? 결합각이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그 결합각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그 유명한 각도 몇 도? 107도. 맞네요. 107도. 아시겠죠? 107도. 107도. 그러면 이때 여기엔 이 각도는 몇 도냐? 내 기억에 93도인가 그래. 내 기억에 93도. 네, 93도인가 그래요. 이쪽은 결합각이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든다.
됐죠? 그러면 이때 요런 성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결합각들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을까요? 요런 결합각들이 요 설명들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 관계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부터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누가 보고 있지? 재성이. 재성이. 재성스. 강투원. 그래. 재성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재성아 소리 잘 들려요? 짜잔. 재성이가 답을 안 해요. 와우. 네 잘 들려요 재성이. 알았어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재성아.